자, 다섯 번째로 통장 입력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각각 계정 과목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통장 입력하고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요게 잘 정리가 돼서 실제 결산일 현재 뭐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외상 매입금들이 거래처별로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계정 과목만 한번 볼게요. 물론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은 전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주요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그리고 미수, 미지급금, 그리고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거래처 코드별로 다 이제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실제 잔액과 맞춰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싹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년에 이제 결산이 마감된 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외상 매출금 12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이에요. 보시면 이미 이제 증빙하고 이제 대금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잔액이 없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2월 31일 현재 정말로 아직 이만큼 이제 받지 못한 외상대다라고 해가지고 잔액을 확인하고 맞춰 놓은 거예요. 자,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보시면 이제 외상 매출금은 발생할 때 차변에 발생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집계가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입력을 하면서 대변에 돈 들어온 것들을 쭉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실제 딱 맞아 떨어진 것들은 잔액이 없게 되고 이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온 게 있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때 인쇄를 해서 이제 PDF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거래처 대표님께 또는 담당자분께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못 받으신 금액이 맞는지, 아직 지금 못 하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금액이랑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뭐냐면 뭐 통장 입력을 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단순 오류도 생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한테서 돈이 들어왔는데 B 기업으로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요런 경우는 아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로 돈이 들어왔는데 B 기업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처 담당자분하고 맞추다 볼 때 몇 월 며칠 날 돈 들어온 거 이만큼 돈 들어온 거 있는데요 라고 회신을 주시면 그때의 전표를 보고 통장 내역을 보고 아 전표가 잘못 입력됐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법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 외에 개인 통장으로 이제 수금이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가 법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개인 통장으로 잘못 보낸 거예요. 또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인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장님 개인 통장,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 통장의 내역은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과 실제 잔액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거래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그 날짜에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어떤 거래처에 대표님 개인 돈으로 개인 통장으로 대금 지급한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제 외상 매입금이 이제 차변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 상대 계정이 원래는 이제 법인 통장에서 지급이 됐으면 보통 예금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돈을 지급하신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수금이 들어갑니다. 사장님께서 임시로 법인에 돈을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가수금 계정으로 달아놨다가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 돈을 다시 인출해 가시면 이제 이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상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거래처 코드는 이제 사장님 이제 뭐 성함이나 이런 걸로 거래처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대표자, 뭐 대표이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미지급금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는 전부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을 걸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 미수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는 이제 뭐 상법상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상행위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이제 거래인 경우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외상매입금 같은데 또 나는 미지급금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됐을 때 그분이 처리할 때는 또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장 입력을 할 때도 이 돈이 나갔는데 이게 외상매입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은 미지급금으로 나갔는지를 찾는 데에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이 비효율적인 시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무조건 외상매입금이랑 외상매출금을 걸고 카드는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급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카드 번호별로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통장을 쭉 입력을 하고 나면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는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지만 결제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잔액만 남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카드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는 카드 번호별로 얼마가 잔액이 남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발생할 때는 이렇게 대변에 각각 처리가 되지만 이제 요걸 다 이 통합 요 거래처 코드로 다 대체를 해서 여기에 다 몰아놓고 돈이 대금이 결제될 때마다 요 거래처 코드로 계속 상계 처리해 나가면은 여기에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결제를 했지만 이제 대금 지급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잔액이 여기 하나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금 한번 볼게요. 자,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각각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을 거고 각각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발생할 때 그리고 돈이 나갔을 때가 각각 이렇게 계속 상계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작업은 우리가 예수금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대변에 발생하는 거는 인건비를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변에 모이는 금액은 이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의 합계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통장에서는 한꺼번에 돈이 나가게 돼요. 즉,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기업이 부담하고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금으로서 여기가 집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건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사업장의 고지서, 4대 보험 고지서로서 고지가 되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매월 계속 4대 보험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우리가 처음에 보통 예금 이제 전표 처리 입력하실 때 돈 나간 것만큼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으로 이제 적용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금으로 다 걸어 주셨을 거예요. 전액을. 그래서 실제 예수금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이 계속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예수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돈이 나갈 때마다 클릭을 해서 예수금 금액만큼은 예수금을 상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즉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이렇게 비용 처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은 보통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시고 뭐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산재는 보험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처리하시는데 사실은 뭐 요 네 가지가 각각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돼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무사무소 내부에서
처리하시는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지금 마이너스였던 잔액이 이렇게 0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로 요 예수금만큼 일단 상계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비용,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계속 잔액을 0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일 기준까지 가면은 12월 말일 기준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만 잔액으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세금, 소득세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수금에 소득세 지방세가 이제 달려있다라는 거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그 세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에 해놓은 세금이 우리가 인건비 이제 신고할 때, 원천세 신고할 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징수했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납부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방금 보신 4대 보험처럼 해서 이렇게 신고할 때 발생한 이제 그 예수금이 급여 지급하시면서 발생한 예수금이 이렇게 납부하면서 상계 처리되고 또 납부하면서 상계 처리되고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12월 결산일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처리를 하실 때 다 처리를 끝냈는데 마지막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일이 넘어서 납부를 했다라든지 해서 금액이 이제 가산세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딱딱 예수금이라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할 때 그 발생할 때 금액이랑 신고하면서 납부한 금액이랑 딱딱 매칭을 시키시면서 금액이 더 크게 나갔으면 이게 가산세가 맞는지 확인하셔서 그 금액만큼은 잡손실로 또는 세금과 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세로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잔액은 딱 12월 31일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맞춰놔야 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